자, 오늘은 강조 자막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막에는 말자막, 텍스트 자막, 일반 자막이라고 하는 종류와 강조 자막, 예능 자막, 포인트 자막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의 자막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중 말자막을 제외한 자막을 말하는 그대로 받아 적는 형태가 아닌 강조, 축약, 보조 등을 하는 형태를 통틀어 강조 자막이라고 합니다. 강조 자막은 흔히 두 종류로 나뉩니다. 흔히 우리가 예능이나 인터넷 방송 편집본에서 보는 이런 형태의 자막이나 자료화면 혹은 내용을 보충할 때 쓰이는 이런 형태의 자막이 있습니다. 가끔 인터뷰나 특정 종류의 영상의 경우 이렇게 큰 글씨로 제목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위치와 형태만 좀 다를 뿐 첫 번째 형태의 자막과 속성은 비슷해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아는 예능 자막부터 가볼게요. 강조 자막의 가장 흔한 형태, 우리가 예능 자막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종류의 자막입니다. 가장 무난한 형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목에 쓰일 법한 큰 글씨에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색깔을 넣거나 하는 식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보통 인물의 대사를 한 줄로 요약하거나 대사가 없을 경우 상황 설명이나 보충 등 내가 연출하고자 하는 바를 제목처럼 압축해 쓰는 것이 특징이며 제목에 들어가기 힘든 접속어나 부가적인 설명을 위해 종종 이렇게 왼쪽 위에 보조 자막을 넣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가운데 정렬이란 색깔을 넣는다 이러고 단순하게 표현을 했지만 모든 예능 자막이 가운데 정렬인 것은 아닙니다. 촬영본이나 영상의 분위기를 강조하고 싶을 때, 즉 감성 자막을 쓰거나 할 때는 왼쪽 정렬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며 오른쪽 정렬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막도 한 줄로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는 했지만 이 경우는 오히려 두 줄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성 자막이 아니더라도 일반 예능 자막인데도 쓸 내용이 길어진다면 가운데 정렬 플러스 두 줄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자막을 어디에 두던 두 줄로 쓸 때는 다음 줄에 들여쓰기를 넣어서 줄과 줄 사이를 분리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보충 자막의 경우 감성 자막에서 글씨와 형태를 조금 바꿨다고 생각해 주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본문, 제목에 쓰일 법한 정돈된 글씨에 배경을 넣거나 그림자를 빼는 식으로 해서 좀 더 정돈된 분위기와 정보를 주는 것에 치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충 자막의 경우 들어가는 상황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형태다고만 알아두시면 쓰시는데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신 분들이라면 슬슬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할 겁니다. 너무 알아야 할 것이 많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예능 자막에 대한 종류를 설명하는 것은 여기서 멈출 겁니다. 애초에 예능 자막이라는 것이 예능 하나만을 위해 자막을 짜는 경우도 많아서 프로그램의 분위기, 컨셉, 톤 앤 매너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뉘고 이걸 하나의 영상에서 다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그 영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의 자막을 분석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능 자막을 아예 하나로 일반화시켜서 뿌리가 될 만한 개념들을 드린 거고요. 첫 번째, 감정입니다. 감정은 강조, 황당, 분노, 감성 이 4개가 있어요. 예능 자막은 보통 이 4가지 카테고리 안에 나뉩니다. 가끔 이러면 슬픔은 왜 없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영상에서 슬픔은 보통 연출하는 소재지 그대로 묘사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웃음의 경우 이렇게 웃는 자막 넣으면 왠지 웃기지만 울음의 경우 이렇게 슬픈 자막 넣으면 그냥 놀리는 거지 슬프지는 않잖아요. 두 번째, 폰트입니다. 폰트는 본문용 폰트, 제목용 폰트, 감성적인 손글씨 폰트, 궁서체 폰트 이렇게 4개로 나눌게요. 이거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은 본문과 제목의 차이는 글씨체의 굵기, 감성적인 폰트는 손글씨냐 아니냐, 글씨가 얼마나 직선이냐 정도로 우선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가 디자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3가지만 딱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색깔, 두 번째 테두리, 세 번째 그림자입니다. 이 3가지는 현재 프리미어에서부터 피그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하지만 핵심적인 폰트 디자인의 구성 요소예요. 이것만 볼 줄 아셔도 디자인은 충분합니다. 이걸 이용해 제가 지난번에 샘플로 올린 영상을 볼게요. 자막 종류는 뭘까요? 일반적인 강조 자막 같네요. 폰트는 제목, 본문용인 것 같아요. 이 자막의 경우 색깔은 주황색과 흰색, 테두리는 그렇게 두껍지가 않네요. 그림자, 검은색이 좀 퍼져 있네요. 황당한 자막 한번 볼게요. 보통 궁서체의 손글씨 폰트죠. 여기 색깔은 주로 흰색에 테두리만 검은색이네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웬만한 자막들은 아마 눈에 들어올 겁니다. 여기서 감각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만 보고도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의 자막을 그대로 가져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막들 전부 내가 다 디자인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예능 자막, 프리미어 템플릿 등을 검색하시면 웬만한 방송보다도 예쁘고 트렌디한 자막들은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쁘고 트렌디한 디자인의 템플릿을 쓰더라도 어떤 디자인을 언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영상은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템플릿 쓰세요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막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팁부터 알려드린 거예요. 물론 이 템플릿보다 편하고 편집을 연습하기에도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자막을 확대하는 거예요. 아까 강조 자막의 종류를 강조, 황당, 분노, 감성으로 나눴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그냥 어렵지 않게 말자막만 크게 키워주세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폰트만 좀 두꺼운 걸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분노, 격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폰트 색깔만 빨간색으로 바꿔주시고, 황당함, 글씨만 궁서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매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세인 웹 예능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노빠꾸 탁재훈의 경우 이렇게 말자막을 자유자재로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원하는 감정을 강조하거나 연출하고 있고, 제가 기획 편집 촬영을 한번 다 다룬 적 있는 처질불도 이런 식으로 자막을 쓰고 있죠. 심지어 이거 3일 만에 지금 1000만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강조 자막이 준비되었으니 한번 써봅시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디자인을 못한다, 템플릿을 못 가져오겠다고 해서 강조 자막을 못 쓴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말자막을 타이핑해주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확대 자주 이야기했을 겁니다.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확대만 해주더라도 확실히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다. 이 확대하는 습관이 잘 완성되어 있다면 강조 자막 넣는 것은 사실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확대하려는 부분에 말자막 빼고 강조 자막 넣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막 내용도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내용 한 구절로 요약한다 생각하고 넣어주세요. 무한도전 자막 생각하고 굳이 내용이랑 상관없는 본인 의견을 처음부터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되려 그건 이 부분이 익숙해지고 이 영상은 이런 방향이구나 하는 것이 감이 잡히면 그때 넣어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굳이 난 접속어 같은 것들을 넣어야겠다 생각이 들면 그때 보조 자막을 채워주시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효과나 효과음 하나씩 넣어주시면서 점점 화려하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막 종류도 처음부터 템플릿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흰 글씨에다 검은 바탕, 일반적인 말자막을 쓰시다가 중요한 부분에 가끔 글씨만 확대해 주셔도 솔직히 충분합니다. 이거 몇 번에 다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밑줄 긋듯이 색깔도 넣어주시고, 여기는 감정이 격해서 그냥 빨갛게 넣는 게 더 어울리네? 이러면 분노 자막이 되는 거고 하면서 자막 종류를 그때그때 하나씩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아마 자주 쓰는 스타일의 자막들이 고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고정된 스타일들을 저장을 해야 다음에 쓰더라도 빠르게 가져올 수 있겠죠. 프리미어에서는 이런 자막을 저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스터 스타일이라고, 에센셜 그래픽 에딧에서 스타일, 크리에이트 스타일 하면은 내가 쓰고 있는 자막의 서식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막이든 만들면 이 서식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고 여러 자막에 한 번에 적용할 수 있어서 가볍고 편하긴 한데, 문제는 이게 서식을 저장하는 거다 보니 보조 자막까지 같이 적용하기 힘들고 위치가 저장이 안 되니까 일일이 지정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게 결정적인데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면 일일이 파일을 불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오른쪽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추출하기라고 해서 빼주시면 이 자막 자체를 템플릿으로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센셜 그래픽 브라우저 들어가면은 편할 때 불러올 수가 있는데 여러 텍스트에 한 번에 적용이 안 되고 아무래도 자막을 통째로 불러오는 거다 보니 아까보다 살짝 무겁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말자막의 경우 마스터 스타일, 나머지 자막은 에센셜 그래픽으로 적용하는 편입니다. 다만 말자막의 경우 이렇게 컨트롤 T에서 입력하지 않고 프리미어의 캡션 기능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편이에요. 이상하게 일반 자막의 마스터 스타일을 불러오면 자막 위치를 기억 못하는데 캡션에서 스타일을 만들고 저장하면 위치를 그대로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캡션의 경우에는 여기서 스타일을 지정해버리면 캡션 트랙에 있는 모든 자막들이 한꺼번에 바뀌는 특징이 있어서 확실히 말자막 작업할 때 편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컨트롤 T 눌러서 디자인을 만든 다음에 아까처럼 오른쪽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추출하기로 빼서 템플릿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가 작업하는 채널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해두는 편이에요. 이렇게 저장해둔 폴더는 안 쓰더라도 나중에 혹시나 쓰게 될 상황이 오면 에센셜 그래픽 옆에 메뉴 매니지 에디셔널 폴더즈에서 폴더 추가 및 해제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단점을 어느 정도 상충시키는 레거시 자막이라는 제 3의 기능이 있었는데, 레거시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프리미어 2023에서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기능이라 여기선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예능 자막, 강조 자막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부터 여러분이 자막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이걸 언제 어떻게 쓰는지까지 제가 자막을 볼 때 생각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효과, 효과음 등을 넣어보면서 편집에 대한 대략적인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